소마? 엄마가 바로 못 알아봤던 거 미안해. 엄마 뱃속에서 5달이나 함께했던 내 딸. 엄마가 일수 다니고 네 아빠 병간호하느라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널 잊었었다. 엄마를 용서하렴. 진짜 미안하다. 해숙은 뱃속에 5달이나 품었던 딸인 소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미는 엄마 품에 안겨 엉엉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오늘은 소미가 해숙에 태어나지 못한 딸이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천국의 하늘은 조금 흐렸습니다. 정원에 흩날리는 분홍빛 꽃잎들도 유난히 느리게 내려앉고 있었죠. 해숙은 말없이 천국센터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낙준이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부탁하셨던 이영애 씨 관련 자료가 정리됐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대신 이영애 씨 자료 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소란 피우시면 포도알 다 받고 지옥 가신다고요. 해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조심스레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해숙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애 등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중죄자. 현재 위치는 지옥 제사경 2년절 단지옥임. 해숙은 종이를 붙잡은 채 잠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낙준이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전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지옥 문턱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리는 목소리가 환청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나 좀 봐요. 낯설고도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해숙은 혼란스러운 채로 돌아섰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일수 수제자이자 평생 딸처럼 보살폈던 이영애였던 것이죠. 해숙아, 괜찮아? 낙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영애가 지옥에 있어요, 그 아이. 그렇게 착했는데 왜 그런 곳에. 낙준은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해숙은 그 품 안에서 문득 떠오른 다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소미는 영애가 아닌 거죠?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예요? 낙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소미, 너 누구니? 해숙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천국의 마당은 한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미는 마루에 앉아 노란 종이를 적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종이약을 만들던 소미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해숙은 그 평온함마저도 속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미, 해숙이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너 대체 뭐니? 내가 이영애라고 했던 거 다 거짓이었지. 영애는 지금 지옥에 있어. 넌 누구야? 왜 여기에 있는 거니?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해숙은 조금 더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우릴 얼마나 속이려 했던 거야? 그제야 소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고 약해 보였죠. 어디 가? 대답도 안 하고 도망치려는 거야?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숙은 뒤에서 소리쳤지만 소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걸어 나간 마당에는 민들레 씨앗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씨들이 소미를 따라 떠도는 것처럼 느껴졌죠. 해숙은 마당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그 아이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더 흐려졌습니다. 소미가 사라진 집은 조용했습니다. 낙주는 창가에 기대어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몰아세운 것 같네. 해숙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물어야 할 때였어. 그 아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아. 말끝이 떨렸습니다. 확신과 후회의 경계 어딘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낑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초롬한 얼굴을 한 고양이 소녀였습니다. 해숙이 가장 아끼던 반려동물이자 해숙이 처음 천국에 왔을 때부터 틈틈이 나타나 냉정한 듯 다정하게 해숙을 관찰해온 존재였죠. 소냐는 문턱에 조용히 앉아 해숙과 낙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냐, 너는 알고 있었지? 너 소미와 이야기도 나눴었잖아? 그 아이 도대체 누구야? 소냐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미는 두 분의 아이예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 이승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해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속에 잊혀졌던 해숙의 기억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해숙의 눈이 멀어진 듯 초점을 잃고 멈춰 있었습니다.
멀고 아득한 과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낙준과의 사이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이었죠. 세상에 이름조차 없는 존재였지만 해숙은 그 아이를 솜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을 때마다 뱃속에서 작게 움직이던 아기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해숙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유산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눈물만 흐르던 날이었죠. 낙주는 다리가 아파 해숙의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방 안침대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솜이란 이름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입에 올리면 그 아이가 다시 떠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솜이, 해숙은 입술을 떼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승에도 저승에도 속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이때 낙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솜이, 그 이름 내가 지어줬었지. 근데 그 이름 우리가 한 번도 불러준 적 없었잖아. 태어나지 않았으니. 해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냐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미는 그저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승에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저승에선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곳에 온 겁니다. 두 분이 죽고 그제야 소미도 갈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해숙은 마음속에서 소미를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잊지 못했던 어떤 감촉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였다는 걸 왜 우리는 몰라봤을까? 내가 못 알아봤으면 당신이라도 알아봤어야지. 해숙은 낙준을 탓하기 시작했지만 소미를 알아본 게 낙준이란 걸 그제야 기억해냈죠. 소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기억하지 못해도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아빠 이름만 반복했던 거예요. 고낙준, 고낙준. 아이가 기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름이었죠.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미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따라 웃던 모습, 자꾸만 곁에 다가오던 손길. 그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곁에 있었던 가족이었던 것이죠. 해숙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소미를 다시 찾아야 해요. 어디 있을까? 그 아이는 분명 어딘가에 있어요. 외로움 속에 혼자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소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지옥 근처에 있을 거야. 지옥? 왜 하필? 소속되지 못한 아이들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낙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다시 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야 해요. 내 아이를, 우리 소미를. 그 시각 소미는 저승과 지옥의 경계 근처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곳,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그 누구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이었죠. 이곳은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흘러드는 틈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존재들이 잠시 머무는 곳, 소미 역시 그들 중 하나였던 것이죠. 처음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지나쳐갔고 누군가는 그녀가 있는 줄도 몰랐죠. 소미는 그렇게 외로움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승에서는 눈보라가 내리던 날, 소미는 버려진 놀이터에서 하루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아래 고양이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깨고 나서야 자신이 추위에도 떨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은 지하철 종점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저 찬바람이 불었다며 목을 움츠렸죠. 엄마, 아빠, 소미는 매일 그 이름들을 불렀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부르던 기억, 그 따뜻한 느낌, 그 기억 하나로 소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승사자들에 의해 지옥의 바닥 가까운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등 뒤로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흙바닥에 늘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죠. 소미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영애였습니다. 소미는 영애를 언니라고 다정히 불렀어요. 영애는 어쩐 일인지 소미를 보자마자 그 아이가 해숙의 딸임을 알아보았죠. 너, 해숙 언니 뱃속에 있던 아이 아니니?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애는 조용히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하늘 날아왔으면 사모님, 사장님 찾아갔어야지. 영애는 지옥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소미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죠. 소미는 영애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며 태어나 처음으로 위로를 받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야. 소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멀리 지옥 입구에서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숙과 낙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달려왔고 그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소미는 영애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 짧은 외침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을 가졌습니다. 해숙은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낙주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소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천국의 하늘이 살짝 흔들린 듯 했습니다. 외로운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죠. 미안해, 우리 딸. 이렇게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해숙은 소미를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와서 괜찮아요. 영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엔 묘한 감정이 맺혀 있었죠. 해숙은 고개를 들어 영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영애를 불렀습니다. 영애야, 왜 그랬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해? 그래도 고마워. 네가 우리 소미 지옥에서 지켜줬구나? 이영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요. 이젠 소미가 내 동생이에요. 소미의 손이 해숙과 낙준, 영애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 손가락엔 온기가 있었고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가 비로소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소미가 낙준과 해숙의 품에 안긴 순간 천국의 하늘은 한층 더 맑아졌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잔잔하게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천국센터장이 네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고 말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숙과 낙주는 고개를 숙였고 소미는 해숙의 손을 꼭 잡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영애는 다시 지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위해 조용히 곁에 있었죠. 소미님은 이제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천국의 거주 기록에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낙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신 겁니다. 해숙은 소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영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그 눈에는 다시 슬픔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천국의 고낙준 집안, 해숙은 소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외롭게 부모를 찾았는지를 알았기에 지금이라도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죠.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있으니까요. 엄마도 아빠도. 낙주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있지. 영애는 창가에 앉아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엄마랑 아빠를 못 만날까봐 지옥에서 맨날 울 때 절 도와줬어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지. 영애까지. 영애는 한바구음을 지었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쪽 눈을 천천히 감았으니 그녀는 마치 역할을 다했다는 듯 평온해 보였죠. 며칠 뒤 천국의 아침, 소미는 창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천국 같아요. 해숙은 소미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소마, 여기가 바로 천국이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곳이 말이야. 소미는 그 말을 들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천국 고낙준 집의 마당에는 민들레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물을 준 것도 아닌데도 민들레는 스스로 자라나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마치 이름 없이 떠돌았던 작은 영혼이 비로소 뿌리 내린 흔적처럼 보였죠. 소미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도 안 가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소미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우리 이제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